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추미애로 모자라니 하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강공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질문도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나이는 박범계 후보자가 3살 정도 3살 어린 거로 알고 어린 거고요. 판사 생활을 하다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니까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캠프에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지내는 등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친노 혹은 친문 의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 잘 좀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전 인사를 아주 좋게 가졌어요. 사람이 합리적이고 상당히 좀 점잖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언행만 보면 이 사람이 도가 넘었구나. 완전히 그 정권의 홍위병 비슷하게 지금 총 떼매고 있구나. 특히 지금 무슨 법사위에서 무슨 대법원 판사들인데 살려달라고 말 좀 하시고. 행정처장 법고울 LX USB 제작 보안 비용이 3천만 원이 0으로 순감됐어요. 아시죠? 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죠. 이 사람이 완전히 도가 넘었고 권력에 완전히 만취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0년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나라를 망쳤는데 이걸 박범계 신임 후보자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는데 최근 언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나는 또 제2의 추미애가 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 살려주세요라는 멘트 부분은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에서 좀 달리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절친한 판사에 있는 고위직 판사를 하는 형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그건 좀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민주당이 우리 법원을 바라보고 있는 게 딱 그런 시점인 것 같다.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박범계 의원 역성을 들어주느냐? 전 사실 예전에 솔직히 2019년도 때 제가 만나봤던 박범계 의원과 작년에 만나뵀던 박범계 의원이 같은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검찰은 통제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분 중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결국 우리나라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소신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그게 2019년도였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본인이 많이 여러 사정에서 어려워서 저런 거 아니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019년도에 그 박범계 의원님으로 돌아가셨으면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